메모리얼데이 기념식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CDC가 코로나19 환자의 3분의 1이 무증상자라는 새로운 추정치를 발표했습니다. 종업원 급여를 보호해주는 PPP 프로그램에서 탕감 조건이 대폭 완화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미국인 3분의 1 이상이 미국 최악의 적으로 중국을 꼽았습니다. 뉴욕 전철과 버스에 바이러스 제거 효과가 있는 자외선 램프가 설치됩니다. 유럽 관광 대국들이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다시 허용하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이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새로운 안전 지침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바다에 크루즈선 120여 척이 떠 있고 승무원 10만여 명이 갇혀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메모리얼데이에 매년 해오던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 등 기념식이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메모리얼데이를 맞아 오늘 오전 버지니아주 얼링턴 국립묘지에서 기념식이 열려 세계 평화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연령들의 넋을 길었습니다. 국립묘지 기념식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이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의 묘지에 헌화했습니다. 얼링턴 국립묘지에는 22만 5천 명의 미군 참전 용사가 잠들어 있고 모두 40만 개에 달하는 묘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한편 매년 거행되던 워싱턴 DC의 참전 기념비 헌화와 기념식은 올해 사전 녹화 방송으로 제작돼 오늘 공개됐습니다. 워싱턴 DC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오는 6월 8일까지 자택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의 내셔널몰에는 2차 세계대전, 한국전, 베트남전 참전 기념공원이 조성돼 있으며 해마다 메모리얼데이에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기념식이 거행돼 왔습니다. 또 올해는 뉴욕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펼치던 메모리얼데이 퍼레이드가 코로나19 사태로 모두 취소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19 환자의 3분의 1이 무증상자라는 새로운 추정치를 발표했습니다. CDC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새 안내문에서 감염자의 35%는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추정치를 제시했습니다. CDC는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 무증상 감염자도 유증상자와 똑같이 주변 사람들을 감염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CDC는 안내문에서 질병의 심각성과 전파력 차이에 따른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최신 자료와 과학적 지식을 토대로 한 최적 추정치 시나리오에서는 증세가 나타난 감염자의 0.4%가 사망에 이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65세 이상이면 치명률이 1.3%로 올라가며 50세 미만은 0.05%로 떨어지며 유증상자의 3.4%는 입원 치료로 이어지고 이 역시 65세 이상의 고령이면 입원율이 7.4%로 올라갑니다. CDC는 가장 심각한 시나리오 상황이 전개되면 유증상자의 1%가 사망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가장 심각하지 않은 상황에선 유증상자의 사망률이 0.2%로 내려갑니다. 다만 CDC는 이 시나리오는 공중보건 분야에서 대비하고 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도라며 코로나19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 수치가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문 닫은 중소업체들에게 종업원 급여를 보호해주는 PPP 프로그램에서 탕감 조건이 대폭 완화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하원은 PPP 융자 금액의 75%를 종업원 급여 지급에 사용해야 하는 제한을 아예 없애고
수령 후 8주 안에 사용해야 하는 기간은 24주로 3배 늘리는 초당적인 법안을 이번 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비롯한 연방 하원 지도부는 양당의 초당적으로 마련한 PPP 탕감 조건 완화 법안을 하원 전체 회의에서 표결로 가결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상당수 중소업체들은 PPP 융자금을 8주 안에 사용하며 75%를 종업원 급여 지급에 쓸 수 없는 상황에 빠져 탕감 조건을 맞추지 못하게 됐다고 하소연해 왔습니다. 한편 연방중소기업청 SBA가 PPP 대출을 받은 기업들에 대한 탕감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하원의원에서는 지금 8주 안에 그 PPP 금액을 써야 되는 그것을 3배 늘려서 24주로 그 다음에 상원에서는 16주로 이렇게 지금 발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75% 룰도 대폭 개정을 하려고 지금 하원에서 지금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원은 다음 주에 지금 통과를 시킬 것 같고요. 상원도 그에 맞추어서 또 통과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8주 안에 그 PPP 금액을 사용해야 되는 그 규정은 대폭 완화되어서 16주 또는 24주로 아마 늘을 확률이 높고요. 75% 페이롤에 대한 것은 재무부 그 세크터리도 지금 반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원에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현재까지 PPP 프로그램에 배정된 1차분 3,490억 달러와 2차분 3,100억 달러 등 총 6,600억 달러 가운데 430만 곳에 5,133억 달러가 승인 지급돼 1,500달러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인 3분의 1 이상이 미국 최악의 적으로 중국을 꼽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6%가 중국이 현재 미국의 최악의 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러시아가 18%의 지목을 받아 2위에 올랐고 북한이 16%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공화당 지지 성향 응답자 54%가 중국을 최악의 적으로 꼽았고 반면 민주당 지지 성향 응답자는 30%가 러시아를 적으로 지목했으며 중국을 꼽은 비율은 20%에 그쳤습니다. 또 백인 38%가 중국을 최악의 적으로 꼽았으며 비백인의 경우 중국을 지목한 비율이 31%로 다소 낮았습니다. 공화당 지지 성향 응답자 중에는 13%, 민주당 지지 성향 응답자 18%는 미국의 최악의 적으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미국 내 위험성을 낮다며 낙관론을 펼쳐왔지만 지난 3월 이후 미국은 전 세계 코로나19 최대 확산국이 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공격하며 여론전에 나선 상황입니다. 뉴욕 전철과 버스에 바이러스 제거 효과가 있는 자외선 램프가 설치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는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승객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 이번 주부터 자외선 램프 230대를 설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팻포이 MTA 회장은 도입하는 자외선 램프는 코로나19를 발생시키는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검증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자외선 램프는 컬럼비아대 방사선 연구센터가 수개월 동안 자외선 살균의 효과와 부작용 가능성 등을 테스트한 결과이며 독감 바이러스 등 다양한 바이러스 사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TA는 승객 감소로 인한 자금난에 처한 가운데 이 램프 도입을 위해 거의 100만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TA는 이번 주 뉴욕 시내 지하철과 버스에 자외선 소독 램프를 도입한 뒤 효과가 확인될 경우 교외 노선에도 확장할 계획입니다. 한편 MTA는 효과적인 객차 소독 방식을 찾기 위해 자외선 외에 항균 물질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 터키 등 유럽 관광 대국들이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제한했던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다시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독일과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11개국 외무장관은 관광객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유럽 내 자유로운 여행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키리아코스 마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다음 달 15일부터 팬데믹으로 연기했던 여행 시즌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고 일부 외국 관광객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국 허용 대상국은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안정된 발칸 국가와 독일, 이스라엘, 키프로스 공화국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월 말 봉쇄를 단행한 그리스는 최근 조금씩 봉쇄를 완화했고 7월 1일부터는 외국 관광객 입국을 전면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탈리아는 다음 달 3일부터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과 접한 국경을 재개방하고 하나유럽을 이룬 토대가 된 쉥겐 협약 가입국에서 오는 관광객은 14일간 격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3월 초 폐쇄했던 공항을 내달 3일 다시 문 열면서 국내선은 물론 국제선 운항도 허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스트리아는 다음 달 15일 독일, 스위스, 헝가리, 체키아와 슬로바키아 국경을 재개방하고 독일도 오는 25일부터 프랑스, 스위스 등과 국경 통제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에 걸친 터키는 20일부터 러시아와 독일, 영국, 그리스, 네덜란드 등 31개국의 의료 관광객 입국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 중순부터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과 항공편을 다시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호주는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국내 여행을 위한 주 경계 개방 여부를 두고 견해차를 드러내는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 국토안보부는 20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비필수적 여행 제한을 다음 달 22일까지 연장했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끊겼던 항공 여행 수요가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항공사들이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새로운 안전 지침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이터 통신과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유나이티드 항공은 마스크 착용 의무와 수화물 체크인을 위한 비접촉식 키오스크 운영 등을 포함한 새 안전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탑승 승객에게 소독 티슈도 나눠줄 계획입니다. 델타 항공은 적어도 7월까지는 승객을 항공기 수용 인원의 60% 이하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제트블루는 기내에서 승객들 간의 거리 두기를 당분간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트블루의 한 임원은 예약 취소 등의 감소세를 언급하면서 작지만 희망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의 항공보건당국도 마스크 착용 요구, 공항 방문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새 항공여행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전 세계 바다에 승객 없이 떠있는 크루즈선은 120여 척에 이르고 있으며 승무원 10만여 명이 배에 갇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CDC 등 보도에 따르면 미시시피 걸프포트항 정박 대형 크루즈선 마제스티 오브 더 시의 승무원 400여 명은 최근 갑판에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가 필요하냐는 문구를 내걸고 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2달 넘게 배에서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 분노한 것입니다. 승객 2,700명을 태울 수 있는 이 배가 미시시피 걸프포트항에 도착한 건 지난 2월 29일입니다. 승객들은 이날 모두 내렸지만 질병관리본부가 3월부터 미국 영토에 승무원 하선을 전면 금지한 후 승무원들은 배에 꼼짝없이 묶였습니다. 플로리다주 항구에 정박한 크루즈선 스카이 프린세스의 승무원 1,300여 명도 60일 이상 배 안에 갇혀 있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더 확산하자 CDC는 크루즈 운항 금지 기간을 7월 말까지로 연장하고 승무원이 하선하더라도 여객기 이용을 금지시키고 있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들은 크루즈가 운항하지 않은 지난 2달 동안 죽음마저도 못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원치 않은 감금 생활이 길어지자 지난 2주 동안 승무원 4명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 2일 그리스 피리아스에 정박해 있는 크루즈에 2달 넘게 타고 있던 폴란드 출신 26세 엔지니어가 갑판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10일엔 미국 마이애미 앞바다에 떠있는 크루즈에서 중국인 승무원이 선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바 있습니다. 과학저널 사이언스지에는 히말라야 원숭이를 대상으로 진행된 2건의 코로나19 면역력 실험 결과가 게재되었습니다. 연구진은 9마리의 어른 원숭이를 대상으로 자연 감염에 따른 면역력 실험을 진행한 결과 코로나19 증상을 보였던 원숭이들은 항체를 얻고 며칠 뒤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35일 후 원숭이 9마리를 다시 바이러스에 노출했지만 두 번째 감염에서는 거의 증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고객센터에 새로운 전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되며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시스템의 주요 기능으로는 키패드 선택보다 쉽게 말로 다음 단계를 선택할 수 있고 필요한 양식 정보에 대한 온라인 링크를 이메일이나 텍스트로 받을 수 있으며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등 피드백을 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의 아파트 신규 임대 계약 건수는 지난 4월에 맨하탄과 브루클린 기준으로 무려 70%나 감소했지만 지난 4월 중 이루어진 아파트 신규 임대 계약의 임대료는 맨하탄의 경우 월 평균 $4,500를 기록해 지난 3월과 비교해 4%나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과 비교할 때 7.4%가 오른 것으로 새롭게 아파트에 입주하는 세입자들은 코로나19 사태와 관계없이 예전보다 높은 임대료 계약을 맺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재발급을 받도록 정해져 있는 운전면허증, 비운전자 신분증, 차량 등록증, 임시 번호판, 차량 검사 등 각종 인허가 업무의 재발급 만기일을 7월 31일까지 2달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6월 30일이 만기일인 각종 인허가는 8월 31일로, 7월 31일로 만기일이 정해져 있는 인허가는 9월 30일로 역시 2달간 늦춰집니다. 이어서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는데요. 6월부터는 경제 활동이 완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종식을 알리는 기쁜 소식을 우리 모두 희망해 봅니다.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